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9월산 유격대라든지 서북청년단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죠. 그리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시에 월미도에 등대를 켰던 바로 우리 구국의 전사, 그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실지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분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전해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단됨으로 인해서 6.25라는 전쟁을 겪었고 휴전을 하고 난 이후에도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오고 갔던 휴민트 작전은 중단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0년대 60년대는요 수많은 우리의 특수 공작원들이 모질고 고된 훈련을 받고 휴전선을 정면으로 돌파한다거나 아니면 해안을 통한 침투를 통해서 북에 가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그 수집된 정보를 갖고 다시 남한의 본대로 귀대하는 이런 전선공작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특수 비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02년, 2003년간에는 바로 그러한 일에 종사하셨던 우리 특수임무 유공자회라는 조직이 그 당시 이명박 정권 당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행동이 표출화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화가 되었는데요. 그들과 함께했던 팀장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장교로서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소위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주로 평범한, 그러니까 소위 병으로서 내지는 부사관으로서 일을 했던 분들이라면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북파공작단 정보사 HID에서는 북파공작팀의 팀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파공작팀장연합회가 드디어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 지금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북파공작팀 연합회 회장 오현득과 사무총장 김두상, 국방위원장 임성섭 외 20여 명의 북파공작팀장 전국 대표자들이 국방부 민원실에서 특수임무 유공자 관련된 북파공작팀 팀장 연합회를 결성을 했고 또 이분들이 대략 인원이 한 350에서 한 4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 건의를 하고자 하는 민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보훈 보상 정책에 대한 정부의 행정 태도에 분노를 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신원식 국방장관이 부임하기도 전에도 이미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질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식 장관 부임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이분들이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파공작팀장연합회의 목적은 당, 정, 군 기관에 전달되는 것과 특히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항의서 형식의 민원을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해서 대규모 시위 또한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이 공작팀은 특수임무 유공자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했던 공작팀장들이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화답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는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만을 개정하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들의 인원수가 특수임무 유공자와 대비하여 적은 편이므로 예산 소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 송달된 국방부의 공문을 확인한 결과 북파 공작팀 연합 회원들이 제외되었던 배경과 그 이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 문제가 이슈화된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보훈정책에서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쟁 기념관 앞에서 북파 공작단이었던 HID 슬로건인 구호, 멋있게 싸우고 가볍게 죽자를 외치면서 이 팀장들은 결의를 다짐하였습니다. 이후 행동은 과거의 과격한 시위와 유사한 분위기를 띠고 있고 정부가 이들의 합당한 요구를 누르고 무시할 경우 2001년도 광화문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LPG 가스통 등의 과격 시위 재현도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요, 이름 없이 쓰러져간 우리의 이름 없는 영웅들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7,000명이 넘습니다. 이 정보사라는 조직은요, 원래가 비엔나 협정에 위반되는 군대 내부의 특수 조직으로 전쟁이 나면 정보사 예하에 소속된 군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전쟁 포로의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만큼 정보사 요원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기묘한 그런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중단된 이후 본격적으로 북파 공작단 요원들을 파견을 중단하기로 한 1980년대 초반까지 그 이전까지 진행됐던 상황을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휴전선을 뚫고 올라갔다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산화해버린 그런 우리의 정보사 요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요원들이 자그마치 7,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팀장들도 예외가 될 수 없죠. 과거 이철희 씨가 그 일을 해왔던 그 시절에 이철희 씨는 이후에 중앙정보부 차장까지 했던 분인데 그 이철희와 함께 그 일을 했던 분을 제가 압니다. 저희 선배의 아버님이시고 그분이 1986년인가 7년도 돌아가셨을 때 제가 직접 가서 그 운구도 하고 했었는데 그분 전 늘 저희 아버님처럼 생각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하루는 그 한강변에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 오셔갖고 이렇게 한강을 바라보시면서 옛날에 내가 우리 아들을 목에다 태우고 이 한강을 3번씩 4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다 그러시면서 나는 죄인일세, 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세, 나는 죽어도 나는 천국엔 갈 수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아주 가련한 인생이라네. 그러시면서 그런 그 치열했던 그 남북 간의 그 비밀 정보전을 수행했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젊은 날을 회상하는 그 우리 선배의 아버님을 지금도 저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젊은 시절에 찍었던 사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까지는요, 해방 이후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되고 불과 며칠 사이에 공산 괴뢰 정권이 수립되었던 북쪽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9.13 유격대 그리고 서북청년단 그분들이 모태가 돼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첩보부대 그리고
부대 이렇게 역사를 이어왔던 것이 바로 정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1년도에 설립된 5.16 군사혁명 직후에 설립된 중앙정보부도 사실은 보면 정보사령부, 당시는 육군정보사, 해군정보사, 공군정보사 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은 그런 정보사가 미리부터 활동을 안 했더라면 중앙정보부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엄격하게 역사를 두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중앙정보부보다 선배되고 부모님 세대가 되는 것이 바로 정보사령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예산권을 가지고 국정원에서 예산을 갖다가 정보사를 지원하다 보니까 선후가 뒤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정보사 애들도 몰라요. 더더구나 국정원 애들은 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올바른 역사를 똑바로 안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많이 보시지만 역사를 모르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들의 만행을 우리가 지금 똑똑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죠. 자, 역사를 모르면 뭐라 그랬죠?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역사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자들은 뭐다?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일례로 1948년 4월 3일 날 벌어졌던 제주 민중들에 의한 공산 민중 폭동, 이것은 5월 10일 날 예정돼 있었던 자유민주 비밀선거를 회방 놀고 방해해서 한국에 자유민주공화국이 설립되는 것을 혐오하고 아주 염증을 느꼈던 북의 공산당과 남로당 박헌영 그 일파들이 소련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일으켰던 공산민중폭동항쟁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민주화투쟁이라고 보상을 하고 있는 이런 미친 짓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역사의식도 없는 자들이 그런 일 하는데 국민 여러분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죠. 그리고 10월 19일 날 제주도에서 아직도 뿌리가 뽑히지 않은 그런 빨치산들, 공산 게릴라들의 토벌을 명령했던 이승만 정부에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14연대에게 제주도 토벌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회로 삼고 내부에 박혀있던 공산도당들이, 즉 남로당 지하 당원들이 세탁해서 군인으로 있었는데 그 자들이 무장폭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10월 19일 날 발생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도 지금 놓고 민주화 이러고 떠들고 있어요.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어요. 지금 10.19 무슨 추모 사업회니 뭐니 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될 소리입니까? 자, 지금 이름 없이 쓰러져간 이 수많은 우리 호국 영령들이 지금도 구천을 떠돌고 계실 텐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이런 무모하고도 악마적인 발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벌어진 일조차도 이 김영삼 정치건달, 김대중 정치 불황아들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일사부재리 원칙도 파기해버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운하면서 광주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요모냐 요꼴로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공직에 임명되는 공직자들 가운데 그 가산점을 받아서 들어온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고 경찰에도 군에도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이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신원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국방장관 갔대지만 그 육사 37기인데 신원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죠. 기회주의자다, 변절자다, 육사를 더럽힌 자다. 이런 게 다 육사를 졸업한 명예로운 군인들의 입에서 나는 공통된 수식어가 그겁니다. 그런데 신원식 씨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자, 정보사 출신의 북파 공작 팀장 연합회가 드디어 결성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부디 좀 열심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고 설악 9월 정기를 받은 구국의 횃불을 담당했던 우리 정보사 대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불철주야 정말 끊임없는 극한의 훈련에 도전하고 그 모질고 힘든 훈련을 겪어냈던 우리 정보사 북파 공작팀 팀장 여러분들, 부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고 꼭 여러분들의 젊은 날의 헌신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여했던 여러분들의 땀과 피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날이 금년 내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저도 빌어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잘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이미 특수임무 유공자 자격을 받으신 우리 같이 대원으로 활약했던 분들도 다 같이 동참하셔서 꼭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까지 희생했던 우리 정보사 요원들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되는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또 신규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